하겠습니다. 일단 터치라는 거는 나중에 파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반영이 안 되는 애매한 상황일 때는 터치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현재 날짜로 바뀌면서 본인이 작업한 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사용을 빈번히 하게 하니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ls 다음에 a를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all이라고 해서 더 많은 거를 보여줄 수 있는데 그러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냥 ls만 쓰셔도 상관은 없고, 리눅스 명령어에 a가 나오면 all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자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시면 요렇게 한 칸 띄우고 대시 a를 쓰면 전부를 보여달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파일이 많은 경우에 들어가 보면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git init을 쓰면 현재 새로운 git 관련돼서 내 로컬에다가 리파지터리, 그러니까 저장 영역이죠. 이걸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했던 대로 뭐 특정 드라이브나 가서 폴더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 폴더 아까 이거 폴더 만든 거잖아요. 이건 D 드라이브입니다. 혹시 그 디렉토리 변경하는 거 명령어 연습해 보셨나요? cd 띄우고 디렉토리에서 들어가면 되고요. 거기에서 디렉토리를 백으로 가고 싶으면 cd 점 치면 됩니다. cd 점 한 칸 cd하고 한 칸 띄우고 점을 찍으면 백으로 가는 거고, 두 개를 찍어도 됩니다. 두 개를 찍으면 상위 디렉토리로 이동합니다. 그런 것도 한번 연습해 보세요. 이거는 리눅스 명령어이기 때문에 윈도우랑은 좀 다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IT랑 상관없는 업무를 보러 가셨는데 예전에 교육 받았잖아 그러면서 생뚱맞게 리눅스 저거 서버 한번 잠깐만 해볼래 그러면 파일이 거기 어디에 파일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파일 검색해봐라 그러면 그런 일이 생기진 않겠지만, 만약이라도 생긴다고 가정하면 이런 기본 명령을 알아두면 그때 좋습니다. 아니면 그때 웹으로 검색해 보셔도 되고요. 일단은 체인지 디렉토리에서 디렉토리도 들어가 보시고 cd 점 하나 점 두 개 해서 백으로도 이동도 한번 해 보시고요.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리눅스 명령어입니다. 더 많은데 이건 그냥 가장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디렉토리 생성하고 디렉토리 이동하고 이런 거 정도 하는 게 cd에서 앞에다 cd를 붙이면 되고요. 그리고 클론이라는 명령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클론은 말 그대로 클론이 복제하다는 뜻이잖아요. 어딘가에 있는 그 공간에 있는 것들을 내가 지금 들어가 있는 디렉토리로 카피를 해와라는 뜻입니다. 동일한 복사본을 만들으라는 명령어거든요. 이게 어떤 명령어냐면 요 뒤에 보이는 https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어딘지를 모르는 그 원격에 있는 서버의 주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주소에 있는 파일들을 지금 D 드라이브의 테스트 kit이라는 폴더로, 클론이란 명령어는 다르게 말하면 다운로드 받는다는 거랑 똑같습니다. 같은 공간으로 만들어 준다는 거니까요.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파일들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가 그 소프트웨어 쓰는 코드지만 다른 저 공간에 만약에 다른 파일들이 들어가 있으면 그것도 동일하게 이렇게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윈도우 쪽으로 가시더라도 윈도우 쪽에 쓰시다 보면 다운로드 받을 때 구글에서 검색을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운로드 버튼이 나오면 좋겠지만 그 버튼이 안 나오고 이런 식으로 git URL을 올려놓는 경우가 덜어 있거든요. 그럼 이걸 다운로드 받고 싶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 것들도 일단 감안하시고요. 그러면 아까 여기에 테스트 kit이라는 폴더에는 제가 터치를 했기 때문에 요거에 그냥 0바이트의 텍스트 파일 하나 만들어 적기만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서 이 폴더 전체를 다운로드 받은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실습해 보셔도 되고요. git 그러니까 클론이란 명령어를 써서 본인이 다운로드 받고 싶은 거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하는 거는 그냥 특정 폴더 전체를 다운로드 받는다고 생각하셔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시면 이걸 처음에 바로 클론을 쓰실 거예요. 아까 보셨던 대로 뭐 이닛도 하고 파일도 추가해서 새로운 폴더 구조를 만들 수도 있지만 기존에 벌써 같이 일하는 분들이 만들어 놓은 상황이라면 그리고 아무리 처음이라고 해도 개별적으로 만들게 두지는 않을 겁니다. 관리자가 아마 파일이 몇 개 없더라도 기본 스프링 프레임워크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작업했던 거 기억하시죠? 게시판 만들고 XML 파일, 자바 파일에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런 기본적인 처음에 파일들을 넣더라도 해서 저런 식으로 서버를 구성을 합니다. 맨 처음에 관리자가 하고 나면 개발자들은 저런 식으로 git 클론에서 관리자가 가르쳐주는 URL에서 다운로드를 받고 그때부터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작업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원격이랑 아무 상관없이 혼자서 다 작업을 할 수 있고요. 그거는 좋은데 이제 업로드를 할 때는 문제가 생기니까 제가 했던 경험을 말씀드리면 할 때마다 클론을 받았어요. 저는 그것도 관리자가 그렇게 요청을 했고요. 그러면 뭔가를 새로운 작업을 할 때는 항상 최신의 전체 소스를 다운로드 받고 거기서 작업을 한 겁니다. 작업을 하고 업데이트를 할 때도 원칙적으로는 컴플릿이 나면 머지도 할 수 있고 기능이 많습니다. 근데 그걸 실수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새로운 폴더를 하나 생성해서 거기다가 최신의 서버 소스를 다시 다운받고 제가 작업했던 폴더에 있는 파일들을 비교를 하는 거죠. 비교해서 그 사이에 뭔가 수정이 됐다면 수정 내용까지 다 있는 거기다가 다시 제가 넣었던 기능을 빼서 거기 집어넣는 형태로 합니다. 그게 가장 안전합니다. 하는 사람들은 귀찮은데 근데 이것도 사이트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갔을 때 그분들이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클론이란 명령어를 쓰면 현재 작업하고 계신 서버의 전체 소스를 다운로드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팀 프로젝트 시작할 때 제가 마지막으로 수업했던 거를 압축해서 다 갖고 계시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클론을 한 게 그거라고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GitHub를 가지고 연습을 할 건데 실제로는 가면 GitHub가 아니고 여기는 저희는 그 무료로 쓰는 공간을 그냥 이용해서 확인을 하지만 실제로 가시면 여기 URL이 어쩌고 저쩌고 막 붙을 겁니다. IP가 나올 거예요. 그거는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부터 실습할 거는 GitHub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료 웹하드입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생성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뭐 다른 업무, 다른 용도로도 웹하드를 이용하고 싶으시면 쓰셔도 됩니다. 물론 뭐 기능상 제한이나 어떤 제한이 있겠지만 기본적인 것들을 무료로 다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보시면 원칙적으로 사이트 현장에 가시면 이게 GitHub가 아니고 이제 특정 Git 서버가 될 겁니다. 그러면 URL 해서 IP가 어쩌고 저쩌고 나올 겁니다. 그럼 그대로 이거라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방법은 똑같으니까요. 그리고 요거는 개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발자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한 팀에 3명이 있다면 각각을 따로따로 만들고 작업도 별도로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단 분산되는 의미로 한다고 해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부터 사용할 Git은 그냥 버전 관리 툴입니다. 보통 형상 관리라고 부르거든요. 같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외부 어딘가에 존재하는 대형의 저장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무료, 유료 이런 것들은 뭐 나중에 개인적으로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GitHub로 해서 테스트를 할 건데 뭐 벌써 해보신 분들도 있으면 뭐 그분들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 안 해보신 분들은 실제로 한번 따라 하시면서 GitHub의 계정도 생성해 보시고 만들어 놓고 개인적으로 쓰시면 됩니다. 이것들은. 그래서 일단 GitHub를 사용하시려면 제가 예전에 만들었을 때는 이렇게 안 복잡하던데 요즘 엄청 복잡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구글에서 GitHub라고 입력을 하시고요.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입력하시면 맨 상단에 나올 거예요. github.com 에서 나올 건데 그거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사인인, 여기 안 보이죠? 이제 사인업 2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계정이 있으신 분들은 사인인 해서 들어가면 되는데 아마 대부분 계정이 없으실 거라서 요거는 계정을 만든 다음에 이제 로그인 하는 거고요. 사인업을 선택해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사인업이라고 상단에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한번 회원가입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뭐라 막 뜨는데 그냥 쭉 따라가시면 돼요. 따라가시고 자기가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도 입력을 하셔야 되고요. 그 이메일 계정을 입력하시면 최종적으로 그 이메일로 GitHub에서 메일이 하나 옵니다. 그럼 거기에 온 코드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용하는 이메일을 입력하셔 가지고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회원 가입하시면 이제 이렇게 로그인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회원 가입 먼저 해보세요. 단계가 금방 안 되고 몇 개 좀 해야 될 겁니다. 이메일이랑 유저네임이라고 있는데 유저네임은 나중에 어떻게 쓰냐면 요 화면에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최종적으로 로그인하면 여기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 유저네임입니다. 이거는 본인 그냥 편한 대로 쓰시면 돼요. 한번 천천히 해보세요. 지금 만들어 두시면 앞으로 그냥 무료 웹하드 쓰실 수 있으니까. 만들었어요? 네. 그럼 로그인하면 이렇게 잠깐만요. 뭐 좀 하고 있는데 혼자 만들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연습해보세요. 이런 파일 만든 파일 해서 지금 이거는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연습해보라는 한번 해보세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나 따라해보세요. 이렇게 명령을 안 써봤거든요. 한 번도 안 써봐서 처음에 그거 하는 거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로그 아니 게임할 때 한번 하실 수도 있어요. 저번에 나중에 학교 가서 하면 여기다가 과제 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볼 수도 있고 같은 그림 찾는 겁니다. 자세히 보시면 흰색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똑같은 그림이 있거든요. 그거 클릭만 하시면 돼요. 훈련일지 작성 안 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1교시 작성 부탁드립니다. 혹시 안 하신 분들은 작성하기 부탁드립니다. 다 만들었어요. 금방 만드네요. 아이디는 많이 주세요. 하도 잘 안 써갖고 진짜 그러니까 하도 잘 안 써서 간을 많이 쓸 거예요. 파견 업체로 가시면 대기업이랑 하기 때문에 99% 깃 쓸 겁니다. 깃 말고는 쓸 게 없어요. 나머지는 다 유료고 이게 무료라서 다 쓰거든요. 그래서 회원 가입까지 다 하셨으면 사인인 해서 요 화면 한번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면 본인이 만든 작성한 이름 나오고요. 요건 제가 좀 줄여서 그런데 화면 크게 보면 이제 리파지터리라고 나오거든요. 화면에 뭐 항목을 잘 못 찾으시겠으면 뭐 유어 리파지터리라는 그런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 보시면 되고, 아니면 보기 보면 이런 색깔에서 new 해서 만드는 영역이 나오거든요. new는 리파지터리로 여기 이어지니까 new를 찾아서 클릭해 보시면 이런 화면이 뜰 겁니다. 그리고 리파지토리 이름은 지금 연습 삼아 하는 거니까 그냥 본인이 알고 편한 이름 하시면 돼요. 저는 그냥 뭐 안드로이드 지금 저렇게 해서 넣었는데 이미 그냥 본인이 그 폴더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텍스트 파일 하나 넣고 그냥 그런 식으로 업로드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름은 뭐 날짜로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지금부터 실습하시는데 헷갈리지만 않는 정도로 이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리파지터리는 생성하고 지우고 이런 것들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드시면 지워도 되고요. 근데 실제로 현장 가서 일하실 때는 리파지터리를 이렇게 만들거나 지우고 하는 권한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깃허브에서만 무료로 지원해 주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브랜치라는 개념이 있는데 브랜치는 말 그대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소스 코드를 가지고 개발을 할 때 맨 처음에 뭐 특정 기능을 가진 걸 하나 만들었다고 하면 그걸 기본으로 해서 조금씩 차이를 두고 만드는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TV나 이런 것들을 보면 컴퓨터도 노트북도 그렇고 기본 모델은 예를 들어서 뭐 A100이란 모델이 있으면 거기인데
거기에 뭐 SSD 아니면 뭐 다른 CPU, 램 사이즈가 바뀌면서 모델 이름이 바뀌잖아요. 뭐 -10, -20 이렇게 막 붙습니다. 가격도 다 달라지고 브랜치가 그런 개념입니다. 기본 기능은 크게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서로 세부적으로 나누는 것들을 나누는 별개로 따로따로 생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만약에 어떤 솔루션 업체에 가셨는데 그 솔루션 업체에서 어떤 기능을 가진 기본적인 웹 서비스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걸 만들어 놓고 거기서 브랜치를 딴다고도 표현을 하는데, 브랜치를 만들면서 이거는 A 기업에 적용하는 소스 코드, 또 브랜치 하나 만들어서 B 기업, 이런 식으로 기업에 특정화돼서 다른 기능들을 세부적으로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브랜치를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클래스 상속하는 거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셔도 돼요. 기본적으로 있던 거를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거나 변경해서 별개의 하나를, 큰 덩어리를 만드는 걸 브랜치를 나누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것들은 관리자들이 다 하기 때문에 뭐 우리는 일단 권한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까지 다 해보셨나요? 혹시 해보고 싶은데 못 해보신 분 계신가요? 리파지터리 해서 밑으로 내리면 적용하는 버튼이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한 게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최종적으로 보관하는 위치는 원격에 있는 리모트 리파지터리라고 아까 맨 처음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거를 깃허브에다가 만든 겁니다. 무료로 지원을 해주는 거고, 리파지터리라고 해서 그냥 말 그대로 저장소인데, 리모트 리파지터리가 있고, 현장 가시면 이게 실질적으로 내부에서 뭐 깃서버 이렇게 부를 겁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부르거든요. 부르면 IP로 해서 보통 접근을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특정 공간이 하나 있고요. 개인이 사용하는 로컬 리모트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 거는 깃서버에다가 공간만 만들어 준 겁니다. 알맹이는 아직 안 들어가 있고요. 공간만 만들어 놓고, 지금부터 이제 실제로 해 보실 거는 로컬에다가 뭔가를 만들어 놓고 그걸 여기 반영해 올릴 겁니다. 업로드. 요거를 해 볼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 가시면 이거조차도 벌써 다 돼 있어요. 다 돼 있는 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클론으로 해서 내려받고, 필요한 것만 뭐 수정, 추가 해서 한 개 기능별로 적용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서 다 되면 이거를 푸시해서 올리거든요.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지금 저희는 맨 처음에 저거 깃 관리자가 하는 거를 직접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 폴더를 하나 생성을 하세요. 이름은 뭐가 되든 상관없고요. 생성을 하시기 힘들면 윈도우 탐색기에서 그러니까 폴더를 하나 생성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생성하시고 그 생성하신 폴더로 cd 명령을 해서 들어가신 다음에 이렇게 해서 본인이 지금 작업하고 싶은 디렉토리까지 나오면 됩니다. 어떤 디렉토리가 나오든 상관없어요. 그거는 요까지 다 하셨나요? 그냥 뭐 D 드라이브가 됐든 어디 드라이브가 됐든 뭐 git 테스트 이렇게 만들어도 상관없고요. 만들어 놓으시고 나서 실제로 현재 디렉토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디렉토리를 가지고 git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저장 공간을 쓰겠다고 이제 앞으로 할 거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해보시고, 오른쪽에 거는 이제 실제로 앞으로 할 거를 미리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맨 처음에 git init이라는 명령을 쓰면 현재 여기 디렉토리를 기준으로 저장소를 생성하는 겁니다. 가장 기본이거든요. 참고로 클론을 하면 이게 필요 없는데 우리는 없으니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git, 참고로 이 명령어 순서는 GitHub에 레퍼런스로 나오는 거를 그냥 그대로 보여드린 겁니다. 이거 순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일단은 가이드라인으로 돼 있는 거라서 그대로 따라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git add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정을 하거나 새로 파일을 추가했거나 뭐가 됐든 스테이징 에어리어라고 아까 중간에 영역이 있다고 했잖아요. 말 그대로 스테이징 에어리어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게 add 역할이고, 커밋을 하는 게 실제로 아까 그 로컬 리파지터리라고 했잖아요. 거기 넣는 겁니다. 워킹 디렉토리에서 스테이징 넣어주는 거를 분리하는 사이트도 있을 건데 제가 했던 거는 이걸 한 번에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스테이징 에리어를 안 쓰는 걸로 가이드라인이 잡혔죠. 나중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엄청 많거든요. 본인이 작업을 하시다 보면 아마 이럴 겁니다. 나는 머리가 똑똑하기 때문에 이 파일들을 내가 다 컨트롤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셔도 괜찮은데 그건 이제 중급 이상의 실력을 가졌을 때고요. 처음 해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본인이 파일을 수십 개 고치다 보면 내가 지금 무슨 파일을 고치고 있는지 다 체크가 하기 힘듭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확인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확인을 안 하고 add나 commit을 해서 실수를 해버리면 자기도 놓고 싶지 않은 코드가 반영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스테이징 에어리어는 안 쓰는 걸로 하는, 저는 그렇게 했었는데 현장 가셨는데 쓰라고 하면 이렇게 쓰시고 커밋하는 파일들을 자기가 선택해서 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가 안 생기고 깔끔하게 하려고 하면은 모든 파일을 다 고쳐서 기능 수정 확인하시고 add commit을 한 번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스테이징 에어리어를 못 쓰는 대신에 자기가 git에 적용해야 될 파일들은 바로 그러니까 로컬 리파지터리에 싹 들어가는 형태로 처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보시면 뭐 브랜치를 생성하고 리모트, 이건데 빨간 네모 안에 있는 거는 처음에 한 번만 하는 거고 실제로 현장에 가시면 빨간 네모 있는 걸 쓸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안 쓸 겁니다. 아마 브랜치 생성도 막혀 있을 거고 뭐 리파지터리 추가도 리모트 리파지터리는 git 관리자가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한테 권한도 안 줄 거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전부 다 해보는 거니까 이 기능을 써보는 겁니다. 그리고 네모 안에 있는 거는 한 번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별도로 안 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디렉토리 만들어 놓고 쭉 작업을 하고 나서 계속 쓰고 있으면 빨간 네모 안에 거는 더 이상 쓸 상황이 없고, 근데 만약에 브랜치를 새로 생성하고 싶다 그럼 중간에 브랜치를 하나 또 만들면 되고, 리모트 리파지터리를 새로 생성하고 싶다 생성이 아니고 추가입니다. 추가. 제가 말씀 잘못 드렸는데 요거 추가도 되고요. 그러니까 생성이 아니고 방금 GitHub에서 뭔가를 만들었잖아요. 그게 리모트 리파지터리입니다. 그 리모트 리파지터리를 로컬 리파지터리에 등록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등록을 해 놓으면 우리가 나중에 수정한 파일들이 저기 등록된 URL로 반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 번만 하는 거고요. 실제로 작업해 보시면 중간에 바뀌는 경우는 아마 없을 겁니다. 이것도.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장 가셔서 대부분 쓰시는 거는 add, commit, push 요 세 가지 명령을 쓴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add하고 나중에 commit을 해도 되지만
파일 관리나 문제가 소지가 있기 때문에 add하고 바로 커밋 해버리면 스테이징 에어리어를 건너뛰고 로컬 리파지터리에 파일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 상태로 최종적으로 git 푸시하면 본인의 로컬은 본인 PC입니다. 있는 내용이 리모트, 그러니까 git 서버에 반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같이 일하고 계신 개발자라고 하면 git 푸시가 끝나면 이 내용을 보고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때부터 다른 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클론을 하면 반영된 소스를 다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그런 형태로 해서 최종적으로는 푸시를 해야만이 자기가 일한 게 됩니다. 혹시라도 나는 커밋까지 다 했는데 왜 나보고 git에 반영을 안 했냐고 하는 상황은 안 생기겠지만, 커밋만 하면 안 되고 최종적은 푸시입니다. 푸시를 해야만이 실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서버에 반영이 된 겁니다. 아시겠죠? 푸시까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연습을 해 보실 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만드신 폴더를 들어가시고요. 그냥 이미 파일 하나만 넣어 놓으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터치해서 만들어도 되고, 그게 힘들면 탐색기 들어가셔서 그 폴더에 가서 텍스트 파일 아무거나 하나만 만들어 두세요. 그러니까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파일이 한 개는 있어야 됩니다. 일단 넣어 두시고, 넣어 두셨나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됩니다. 혹시 못 넣어 두신 분 없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데 그거를 못 하신 분이 있으면 손 잠깐 들어 주시고요. 아니면 이제 기본적으로 준비가 됐으니까 init부터 해보겠습니다. git init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init 하면 저는 이거 캡처 때문에 이렇게 뜨는 건데 reinitialized가 아니고 initialized 해서 이렇게 될 겁니다. 뭐라고 해서 한 줄이 뜨면 정상적으로 된 겁니다. 큰 문제 없으면 바로 뜰 겁니다. init은 여러 번 해도 문제는 없거든요. 그래서 git init 하시고 요거 하셨으면 두 번째로는 git add입니다. add는 한 칸 띄우고 좀 이렇게 쓰셔도 되고, 원칙적으로는 파일들을 선택해서 집어 넣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 파일들만 넣을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스테이징 에리어를 활용하는 용도인데, 그렇게 돼버리면 실제로 자기가 넣어야 되는 파일이 뭔지 나중에는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add 점해서 넣을 수도 있고 -a 해서 all이라고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건 옵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파일들만 따로 넣을 수도 있고 전체를 다 넣을 수도 있고요. 근데 전체를 넣고 싶을 땐 이렇게 점을 쓰셔도 되고 -a라고 쓰셔도 됩니다. 이러면 지금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한 개 파일을 임의로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 만들어져 있는 파일은 아직 스테이징 에어리어나 로컬 리파지터리에 등록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dd를 하셔야 돼요. add를 했다는 거는 스테이징 에리어에 이제 등록이 됐고, git 스테이터스나 이런 명령어를 썼을 때 트랙트 파일 이렇게 해서 조회를 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는 겁니다. 그런 것들까지 이제 좀 이따가 확인하시면 되는데, 일단 git add 하시고 git 스테이터스라고 해서 한번 입력해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처음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하셔야 되는데, 요걸 안 하시면 요런 에러가 뜹니다. 이제 커밋 했을 때 어쩌고 저쩌고 해서 요런 게 뜨거든요. 근데 한 번 지금 여기서 기존에 해당 컴퓨터에서 git 해서 요런 것들을 해 보신 분들은 이 에러가 안 뜰 건데, 처음 하시는 분은 에러가 뜨거든요. 요걸 해결을 하려면 요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걸 똑같이 따라 하시면 돼요. git 쓰시고 한 칸 띄우고 config 하시고 한 칸 띄우고
대시 2개 넣고 글로벌 하시고, 대시 2개가 있을 때는 그 뒤에 알파벳을 항상 붙여야 됩니다. 한 칸 띄우시고, 요까지 똑같이 쓰시면 돼요. user.email까지는 똑같이 쓰시는 겁니다. 똑같이 쓰시고, 대신에 뒤에 요거는 아까 계정 사인업해서 만들 때 입력하신 아이디 있잖아요. 그걸 넣으시면 됩니다. 본인 아이디를 본인 이메일 아이디를 넣으셔야 돼요. 본인 이메일 아이디 넣으셨으면 그 다음에 할 거는 똑같습니다. 요까지 입력은 똑같고, 요번에는 유저 네임이라고 바꾸셔야 되고요. 요번에도 여기까지 입력은 다 똑같고, 뒤에 거는 실제 자기 아까 계정 생성하실 때 이름을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리눅스 명령어도 그렇고 도스 창도 그렇고 입력했던 것들을 다시 볼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화살표 키를 아래로나 좌우로 한번 눌러보세요. 입력창에서 화살표 키를 업다운 하시면 기존에 입력했던 그 값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방금 같으면 요거 자기 계정 입력하신 거 띄우신 다음에 왼쪽 화살표 키 누르셔가지고 user.name 바꾸시고 이렇게 입력하시면 앞에 있는 git config를 전체를 입력 안 하셔도 되니까 편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화살표 키 업다운을 하시면 입력했던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자신이 사용하는 아까 만들었던 이름까지 입력하시고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다른 입력창에서 뭔가를 카피를 하고 여기 붙여놓고 싶으시면 그냥 카피를 하신 다음에 요 입력창에 가셔서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보세요. 그럼 붙여넣기라고 뜨거든요. 그러면 입력 다 안하고도 똑같이 붙여넣기 기능도 됩니다. 그것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도스 명령어도 가능한 건데 어떤 단어가 있으면 길잖아요. 그럴 때는 입력하시다가 탭을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자동 완성 기능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긴 거 입력 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세부적인 것들이 또 있으니까 지금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컴피그까지 다 하셨으면 실제로 이제 커밋을 하는 겁니다. 커밋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컬 리파지터리에 넣는 거고, 등록이라고 하시는 게 더 정확하겠죠. 등록을 하면 실제로 git 서버에 넣을 수 있는 최종 위치까지 간 겁니다. 우리가 택배를 보낼 때 택배 상자에 싸서 예를 들어서 뭐 편의점 택배로 간다고 하면 편의점 택배 가서 택배를 붙이기 직전까지 온 겁니다. 이제 요 git 커밋이. 그러니까 스테이징 에어리어는 집에서 택배를 그러니까 포장을 했습니다. 포장을 했는데 언제 붙일진 자기 마음이잖아요. 그런 거를 스테이징 에어리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실제로 뭔가를 하기 전 단계. 그래서 git 커밋을 하시면
git 커밋 하니까 뭐라고 에러 뜨지 않던가요? 지금 브랜치 안 만들어서 에러 뜰 것 같기도 한데 에러 안 떠요? 그냥 정상적으로 여기까지 나오나요? 뭐 어떻게 떠요? 브랜치를 나중에 만들어도 되는. 요까지 하셨으면 저랑은 다를 겁니다. 이거는 제가 한번 했다가 출력을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명령을 수행하다 보니까 여기 나오는 게 커밋할 게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스테이징 에어리에 파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커밋 로컬 리파지터리에 넣을 게 없다는 뜻이고, 정상적으로 하셨으면 뭐라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나오셨으면 그 다음에 요걸 한번 해보세요. 이제 실제로 아마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가 됐을 거라고 뭔가 나오면 나온 거고요. 지금부터는 브랜치를 만드는 건데 이것도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안 만들고 git 관리자가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게 여기 그러니까 브랜치를 만든다는 의미는 새로운 공간을 하나 생성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뭐 메인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GitHub 공고안이라서 그냥 했고, 이름은 바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본인이 이름을 나중에 바꾸셔도 돼요. 그리고 -m 옵션은 매칭을 한다는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git 브랜치에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게 메인인데 메인이 없으면 만들어 주는 거고, 기존에 존재하면 그 브랜치로 이동을 하겠다는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저희는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m 옵션을 넣어주면 메인이라는 그 브랜치가 새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다음 단계는 요건데, 요거 한번 해보세요. 요거의 의미는 git remote add origin, 이 이름도 GitHub 디폴트인데 이것도 바꾸셔도 상관없고요. 근데 일단 처음이니까 그냥 한번 따라해 보셔도 하시면 될 것 같고, 요게 그겁니다. 아까 그 GitHub에서 본인이 만드셨던 거 있잖아요. 그거를 카피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GitHub 브라우저로 돌아가신 다음에 아까 임의로 제가 하나 만들려고 했던 거 리파지터리 만드셨죠? 그 리파지터리에 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URL이 나올 겁니다. 뭐 GitHub에 어쩌고 저쩌고 본인 이름에 아까 만들었던 폴더 이름 해서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거를 그냥 카피하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카피하시고, 여기다가 붙여넣기 할 때는 오른쪽 마우스 눌러가지고 붙여넣기가 나올 건데 그 붙여넣기 하시면 쭉 들어갈 겁니다. 요거의 의미는 이 원격에 이게 만들어져 있는 요거를 오리진이라는 이름으로 등록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저기 git 서버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 원격 리모트 리파지터리에 있는 거랑 로컬에 있는 거랑 이제 연결을 해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것도 한 번만 하면 그 다음부터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까지 본인이 아까 작성하신 거대로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고요. 요 빨간 줄 확인하시고 카피해서 붙여넣기해서 놓고 하면 엔터 치시면 아무 거 없이 그냥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다 된 겁니다. 그럼 이제 브랜치를 만들었고 리모트 리파지터리도 등록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버에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요겁니다. gitpush를 하셔야만이 최종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파일이 업로드가 되는 겁니다. 요거 하실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거는 요 이름을 아까 보시면 우리는 브랜치를
메인이라고 만들었고요. 그 메인을 오리진이라는 이름으로 별도로 이름을 부여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렇게 넣으면 깃허브에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고 나서 브라우저로 확인을 했을 때 보시면 브랜치의 이름이 메인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앞으로는 이렇게만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해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뭔가 나올 겁니다. 브랜치 메인은 리모트 리파지터리에 생성이 됐고, 그거를 오리진의 메인이라는 걸로 해서 앞으로 연결을 시켜서 파일이 바뀌었는지 이런 것들을 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